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강의할 내용은 캔 통신을 이용한 자동차 네트워크 시스템과 무인 유도 시스템 정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캔 통신은 자동차 안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규약입니다. 컨트롤러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 차량 안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는 통신 규약입니다. 자동차 네트워크이라고 하면 주로 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인 유도 시스템인 경우에는 우리가 조향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캔 통신을 통해서 어떻게 차가 움직이고 하는지 하는 것들을 뒤에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모듈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고 있는 거죠. 목차는 이제 왜 이게 생겼는지, 어떤 문제가 있길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하는 것들을 소개하는 순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자동차는 약 100여 개의 차량용 반도체를 쓰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동차에서는 수많은 이런 센서하고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제어하는 컨트롤러가 대략 한 그 큰 그러니까 하이레벨 차는 한 100여 개, 간단한 아반떼나 뭐 이런 경찰에도 한 60개에서 70개의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들이 서로 연동해 가면서 자기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각자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CAN이라는 컨트롤러 에어리어 네트워크, 이거는 일종의 이제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통신이라는 거는 서로의 약속이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자 하는 것들을 약속을 해놓고 디지털 값으로 바꿔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값으로 바꿔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 시간에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게 뭔지도 모르는 이런 그 어, 센서,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이 서로 데이터를 교환해야 될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엔진 RPM을 계기판에다 표시한다든지 아니면 오일 온도를 또 계기판에 표시를 해야 이 운전자가 지금 차량 상태가 어떻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굉장히 많은 센서와 액추에이터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어떤 규약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CAN이라는 그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CAN이 왜 필요한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간략하게 블록도로 표현한 건데요. 제어기들 사이에 데이터를 교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EPS 조향 장치하고 AGV 컨트롤러하고 VCU하고 이렇게 CAN이라는 어떤 네트워크 라인을 이용해 가지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CAN은 이제 항상 두 가닥으로 서로 만들어지는데요. 밑에 한번 봅시다. CAN 하이가 있고 CAN 로우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서로 이 중심 라인을 통해 가지고 중심 라인 이 중심선을 중심으로 서로 위 아래로 대칭해서 데이터를 데이터 값이 날라옵니다. 이게 왜 그래요? 노이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이 왜곡이 돼서 이렇게 돼버렸다 하더라도 다른 쪽이 이렇게 나가면 이쪽은 그
뭔가 하나, 둘이 완전 대칭이 안 되면 노이즈로 읽는 거죠. 이쪽에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한쪽이 이렇게 일자로 나가고, 다른 쪽도 111 또는 0을 이제 이게 0이란 값을 위로 잡았으니까 0인데 마지막 값이 뚝 떨어지죠. 2를 이제 0으로 잡은 거예요. 이게 볼테이지 제로를 0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볼테이지 값이 0일 때 1이라는 값을 취하고 볼테이지 값이 여기는 이제 5V도 되고 12V도 되고 뭐 편하게 하이 값이 있으면 이 하이 값을 0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 캔 하이가 캔 하이 값이 0이 되면 캔 로우 값도 0이 될 수 있도록 전압값이 마이너스 5V를 취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 플러스 5V와 마이너스 5V가 항상 대칭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이거를 제대로 된 노이즈가 없는 제대로 된 값이다 라고 읽는 걸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적으로 이 위쪽으로 튀는 값들, 이 튀는 값들을 0으로 읽고 두 개 하이로우가 같은 레벨, 같은 전압 위치에 있을 때 0으로 읽는 캔 로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디지털 값을 서로 이 라인 선상에다가 던져주는 겁니다. AGV는 AGV 컨트롤러는 AGV 컨트롤러별로 이 캔 라인에다가 주고 EPS는 EPS대로 캔 라인을 주고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AGV는 플러스 값으로 던져주기도 하고 마이너스 값으로 던져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캔 하이 이런 거를 캔 로우 항상 그래서 두 가닥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줄 때도 그렇고 받을 때도 동일하게 하이 로우 값으로 두 가닥으로 받아서 그 값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네트워크 시스템은 이렇게 AGV, 그 다음에 EPS, VCU, BCU, 하이드롤릭, DC-DC 컨버터, 차저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하위 레벨의 모듈들이 서로 대화, 통신하는 통신 규약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에서는 복잡한 어떤 데이터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캔이라는 라인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양쪽 끝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끝에다 터미널 저항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이로우를 표시를 해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클러스터와 VCU를 양 끝으로 잡고 중간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모듈들을 집어넣는데 만일에 DC-DC 컨버터를 터미널 저항으로 터미네이션 시키면 얘하고는 통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우리 캔으로 하는 통신 규약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차량 사이트에서 실제적인 블록도입니다. 이제 캔 라인이 예를 들어서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캔 3, 또 캔 4 해가지고 캔 라인을 이렇게 하나로 표현했지만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항상 두 개예요. 두 가닥, 여기도 두 가닥. 그래서 이렇게
통신을 하게 되어 있는 어떤 구조로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면 ECU 엔진 컨트롤 유니트 하부단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센서들 또는 액추에이터들 뭐 센서 1, 센서 뭐 10 또는 뭐 액추에이터에 대한 정보들을 다 얘가 관리를 해서 얘가 캔 라인에 던져주면 필요한 사람들이 갖다가 쓰면 됩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캔 데이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확장자가 DBC입니다. DBC 파일을 만들 때 쓰는 툴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툴을 이용해서 8비트 8비트 값의 어떤 데이터 값을 할당을 해서 집어넣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례도 역시 VCU를 끝으로 해서 CAN 라인 1, 2, 3 또는 여기다가 CAN 라인을 더 쓸 수 있으면 CAN 4 해서 이런 어떤 데이터 로직 블록도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BMS가 VCU에게 20ms마다 한 번씩 이런 데이터를 주겠다 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마찬가지죠. BMS가 VCU에게 20ms마다 한 번씩 이런 데이터를 주겠다. 그래서 배터리 전체 전압 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배터리 전체 전압 뭐 디스차지 리미트 차지 리미트 전류 값을 우리가 110번 112번 114번 이렇게 해서 데이터 아이디를 부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날려주겠다 하는 실제적인 어떤 데이터 포맷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10번 아이디는 BMS가 VCU에게 20ms마다 한 번씩 방전 전류 값, 리미트 값이죠. 최대 방전 전류 리미트 값, 네, 최대 충전 전류 리미트 값, 한계 값,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날려주는 거예요. 이 이름은 CPU 설계자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HV 배터리 파워 뭐 디스차지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최대 전류 제한 값으로 쓰든지 최대 전압 값으로 쓰든지 그런 것들을 회로 설계자가 정의를 하면서 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SOC 값, SOH 값도 SOC는 배터리 충전 상태를 BMS가 VCU에게 20ms마다 한 번씩 알려주겠다. SOH도 마찬가지 BMS가 VCU에게 20ms마다 한 번씩 알려주겠다 하는 이런 데이터 포맷을 이런 CAN 라인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좀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 좀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차량 안에서 우리가 여러 시스템들이 VCU, EPS, 뭐 팬, 램프, BCU, 버큐um 펌프, 쿨링 펌프, 뭐 히팅 값, 이런 12V 배터리, 이런 LDC 로 볼테지 DC 컨버터 이런 것들을 CAN 라인을 통해서 전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참고로
우리가 차량 안에서 서로 아날로그 값으로 주고받는 것들도 있고 CAN 값으로 주고받는 것들도 있고 실제로 저전압 값, 고전압 값 그것들을 모두 다 한번 표시를 해본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실제 차량에서는 이렇게 해서 움직여요.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값들이 서로 경우에 따라서는 CAN도 사용하지만 실제로 아날로그 값을 그대로 넘겨주기도 합니다. 여기 충전할 때 AC 값도 알려줄 수가 있고 이 용어는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량에서 많이 쓰는 약자니까 BCU는 바디 컨트롤 유닛,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EPS, 일렉트릭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 등등 뭐 이런 용어들은 잘 암기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CAN을 통해서 VCU와 BMS가 양 끝에 터미널 값으로 존재하는 컨트롤러고요. 이 컨트롤러 중간에 BCU, 차저, 그 다음에 콘솔, 계기판 또는 모니터링 디바이스 또는 ECU, MCU 뭐 이런 어떤 모듈, 자피 모듈 이런 것들이 서로 CAN 라인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다시 한번 표시한 거고요. CAN은 그 500kbps로 할 수도 있고 250kbps로 할 수 있고 최대 1mbps로 할 수 있습니다. bps라는 단위는 비트 퍼 세컨드예요. 그래서 초당 1메가 비트까지 그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다는 의미죠. 비트가 뭡니까? 0 또는 1이에요. 그래서 0, 1로 표현되는 디지털 값을 몇 개? 1메가, 100만 개를 한꺼번에 초당 주고받고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값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통신 규약이 CAN입니다. 실제 이제 그 CAN을 통해서 데이터 값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FCU라는 연료전지도 탑재하고 BCU도 있고 뭐 BMS도 있고 그런 것들인데 이렇게 해서 차량 안에서 여러 가지 시간에 따라서 여기 X축은 시간입니다. Y축은 좀 복잡해요. Y축은 아까 CAN-DB에서 얘기한 예를 들면 모터 RPM이 될 수도 있고 모터 온도가 될 수도 있고 모터 토크가 될 수도 있고 모터의 전류가 될 수도 있고 모터의 전압값이 돼 있고 그것의 각 값을 여러 가지 값을 한꺼번에 이렇게 받으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1번은 APS 페달 값이다. 페달 값. 1번은 운전자가 이렇게 해서 페달을 밟았다. 페달을 쭉 밟았다. 그 다음에 2번은 뭐 했다. 캘큘레이션 토크다. 모터의 계산 토크 값이다. 계산된 토크 값을 실제 토크 값으로 또 추종을 하는지도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차량이 주행할 때 각 하부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들을 하나의 통신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동시에 발생되는 값을 동시에 화면에 디스플레이 할 수 있고 VCU는 이걸 가지고 전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나중에 빅데이터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VCU를 중심으로 또는 터미널을
BCU에다 할 수도 있고 기어박스에다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VCU에다가 모두 다 보고를 하면 VCU가 IoT 모듈 또는 서버에다 연결을 해서 이 모든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차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악셀 페달 밟았을 때 모터 RPM 값, 온도 값, 전류 값, 전압 값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실제 예를 들어 가지고 AGV 시스템이 구동할 때 CAN 데이터와 또는 그 차량 조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도식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AGV 시스템은 유도 Autonomous Guided Vehicle이에요. 유도차입니다. 유도차. 그래서 이 유도 시스템이 이렇게 이게 이제 쭉 이런 유도 시스템 유도선을 그어 놓으면 이게 반사판이 될 수도 있고 전력선이 될 수도 있고 미리 예약된 어떤 그 유도 장치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차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전진을 해요. 전진을 하는데 이때 2번과 3번이 뭐냐면 2번이 좌측 유도 기전력 센서, 우측이 유도 기전력 센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도 기전력 센서는 이게 카메라일 수도 있고 전력선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전력선이라고 그 가정을 해본 거죠. 전력선 센서를 여기다 달면 이 전력선 센서는 이제 유도 기전력 센서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2번과 3번 이걸 레프트라고 보고 이걸 라이트라고 한다면 레프트 쪽의 유도 기전력과 라이트 쪽의 유도 기전력이 같다. 같다. 그러면 좌측과 우측의 센서 기전력이 동일하면 얘가 중심에 있기 때문이겠죠. 이 유도 여기 이 거리와 이 거리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즉 이 차는 중심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그 곡선에 접했을 때는 쭉 얘가 앞으로 가면 유도 센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하나는 L은 여기 와 있고 R은 이쯤 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유도 기전력이 어디가 더 세겠어요? L쪽의 유도 기전력이 셉니다. 그러면 좌측이 우측보다 더 큰 센서 기전력을 갖고 있으니까 차가 어떻게 돼요? 차는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의 핸들을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차 핸들 바퀴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려면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때는 유도선이 좌측 센서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좌회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5번에 이런 조향 어시스트 모터가 바퀴의 각도를 좌측으로 이렇게 틀어주게 됩니다. 이 과정 또는 이제 반대의 경우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쪽이 더 가깝겠죠. 이렇게 이쪽보다 오른쪽이 더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이 유도 기전력 우측의 기전력이 더 세집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들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주면서 바퀴의 각도를 이렇게 바꿔줘야 차량이
이렇게 해서 우측으로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레프트 볼테지, 라이트 볼테지의 유도 기전력 센서 값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유도 기전력을 센싱을 해서 EPS 컨트롤러가 조향감 모터를 회전을 할 때, 그러면 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핸들만 왼쪽 오른쪽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차가 움직여야지. 그러려면 이쪽 구동 모터 13번 전기 구동 모터, 얘가 작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얘가 작동을 하려면 이 조향장치하고 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 사이. 그래서 중간에 얘는, 이 조향장치는 AGV 시스템은 얘한테, VCU한테 어떻게 해요? 얘 유도선을 따라서 나 가야 돼.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하면 VCU가 커맨드를 구동 모터와 배터리에다가, 야, 배터리 너는 전원을 공급하고 구동 모터 너는 계속 속도를 이렇게 휘어지니까 약간 속도를 낮춰라. 또는 계기판은 지금 우회전하고 있다, 좌회전하고 있다, 그런 거를 표시해라 하는 등의 기타적인 어떤 정보 제공 또는 명령, 커맨드 명령을 내립니다. 다른 쪽에다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이런 어떤 이 모듈과 EPS 조향장치 쪽 모듈과 배터리, 구동모터, 계기판과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CAN이라는 어떤 약속된 규약에 의해서 이거를 데이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CAN과 AGV 시스템이 서로 AGV 시스템이 CAN이라는 어떤 통신 수단을 통해서 차가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학교에다가 이거를 설치를 해놨는데요. 이걸 유도 시스템 밑에 이거를 유도 시스템이라고 하고, 얘를 왼쪽으로 유도선,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센서가, 예를 들어서 얘가 이만큼 왔다, 이 위치에 있다, 그러면 얘 바로 위에 있는 센서의 유도 기전력이 이쪽에 있는 센서의 유도 기전력보다 훨씬 크겠죠. 그러면 핸들이 어떻게 하냐면, 얘 바퀴를 이렇게, 이 조향장치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바퀴를 둘 다 이렇게 봤을 때 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만일에 얘가 이렇게 가면 센서가 오른쪽으로 가면 반대가 되겠죠. 바퀴를 이쪽으로 정렬해 줍니다. 실험실에서 이 과정을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